진료실에서 나온 서연의 얼굴은 더욱 굳어 있었다. 의사는 아기의 심장이 예상보다 훨씬 약하고 출산 시 산모의 생명까지 위험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분만 중 과다 출혈이나 심부전이 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최악의 경우 산모와 아이 둘 다 위험할 수 있습니다. 서연의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다. 그녀는 눈물을 글썽이며 의사에게 물었다. 의사 선생님, 방법이 정말 없나요? 제 아이를 살릴 수 있는 방법은? 의사는 고개를 저었다. 수술 외에는 특별한 방법이 없습니다. 산모와 태아에게 모두 위험 부담이 너무 큽니다. 서연은 힘없이 병원 복도를 걸었다. 그녀의 손에는 오래된 가죽 노트가 들려 있었다. 그것은 돌아가신 어머니가 쓰시던 요리 레시피 노트였다. 노트에는 어머니가 직접 개발한 보양식 레시피와 함께 그녀가 어릴 적부터 자주 듣던 약초에 대한 기록이 가득했다. 노트의 한 페이지에는 연곶뿌리 추출물함에 대한 특별한 메모가 있었다. 연곶뿌리 추출물은 생명력이 약한 이들에게 기적을 가져다 줄 수 있는 귀한 약재다. 하지만 구하기 매우 어렵고 제대로 다루려면 특별한 기술이 필요하다. 어머니는 생전에 늘 말씀하셨다. 서연아, 약은 몸을 치료하지만 음식은 마음을 치료하는 거란다. 그리고 너는 그 어떤 약보다 강한 치유의 힘을 가질 거야. 서연은 노트를 꽉 쥐었다. 어머니의 목소리가 귓가에 맴도는 듯했다. 그녀는 이 노트를 통해 어머니의 지혜와 사랑을 느꼈다. 그것은 그녀에게 유일한 위로이자 알 수 없는 희망의 빛이었다. 같은 시간, 강민주는 천혜그룹의 최고층 집무실에서 중요한 서류를 검토하고 있었다. 그의 얼굴에는 피곤함과 함께 복잡한 심경이 스쳐 지나갔다. 그는 30대 초반의 젊은 나이에 거대 그룹을 이끄는 유능한 CEO였다. 하지만 그의 삶은 언제나 어머니인 강 여사의 통제 아래 있었다. 강 여사는 천혜그룹의 명성과 민준의 성공을 위해 물불 가리지 않는 야심가였다. 그녀는 민준이 재벌가의 딸과 정략 결혼을 하여 그룹의 입지를 더욱 확고히 하기를 바랐다. 민준은 한숨을 쉬며 서류를 내려놓았다. 그의 휴대폰에는 서연에게서 온 수십 통의 부재중 전화가 찍혀 있었다. 그는 애써 무시했다. 또 아기 이야기겠지. 난 지금 더 중요한 일이 있어. 그는 서연에게 일말의 미안함을 느꼈지만 동시에 그의 머릿속에는 어머니의 압박과 그룹의 미래에 대한 생각이 가득했다. 그는 서연을 진심으로 사랑했지만 어머니의 그늘에서 벗어날 용기가 없었다. 그는 자신의 나약함을 감추기 위해 더욱 차갑고 냉정하게 행동했다. 그때 집무실 문이 벌컥 열리며 강 여사가 들어섰다. 그녀의 얼굴은 싸늘하게 굳어 있었다. 민준아, 서연이 그 애가 또 병원에 다녀왔더구나. 의사가 뭐라고 했어? 아직도 아이 심장이 약하다고 하던 강 여사의 목소리에는 걱정보다 짜증이 더 묻어 있었다. 벌써 몇 번째니 그 애는 왜 이렇게 몸이 약해서 아이 하나 제대로 못 낳는 거니? 천혜그룹의 핏줄이 이토록 허약해서야 되겠니? 민주는 어머니의 말에 눈살을 찌푸렸다. 어머니, 서연이도 힘들어요. 그만하세요. 그만하라고, 민준아. 정신 차려. 너는 이제 곧 박 회장님 댁짐인 지민 양과 정략 결혼을 해야 한다. 천혜그룹의 미래가 달린 문제란 말이야. 그 애와 아이는 우리 그룹의 걸림돌이 될 뿐이야. 강 여사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그녀는 이미 모든 것을 계획하고 있었다. 서연이 아기를 건강하게 낳지 못할 경우 그것을 빌미 삼아 그녀를 내쫓고 민준을 박 회장의 딸 지민과 결혼시킬 생각이었다. 지민은 이미 민준의 아이를 임신한 상태였고 강 여사는 그 사실을 민준에게만 비밀로 하고 있었다. 그녀는 민준의 아이를 이용해 서연을 완전히 제거할 계획이었다. 민준은 고통스러운 표정으로 고개를 숙였다. 그는 어머니의 압도적인 권력과 냉혹함 앞에서 무력했다.
그는 서연에게 진정으로 미안했지만 가족과 그룹의 미래를 위해서는 어머니의 뜻을 따를 수밖에 없다고 자신을 합리화했다. 그의 눈빛은 흔들렸지만 결국 그의 입에서는 아무런 반박도 나오지 않았다. 서연은 병원을 나와 펜트하우스로 향하는 길이었다. 그녀의 발걸음은 청은망은이었다. 그녀의 뱃속 아기는 아직 세상에 나오지도 않았는데 벌써부터 그녀에게 세상의 무게를 느끼게 하는 것 같았다. 그녀는 알지 못했다. 그녀의 뱃속 아기의 생명뿐만 아니라 그녀의 삶 전체를 뒤흔들 거대한 폭풍이 이미 그녀를 향해 몰려오고 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 폭풍 속에서 그녀가 잃었던 모든 것을 되찾기 위해 얼마나 잔혹한 복수를 계획하게 될지를. 그녀의 고요한 폭풍 전야는 곧 거친 비바람으로 변할 준비를 하고 있었다. 한서연 여는 진통이 시작되자마자 병원으로 향했다. 예정일보다 한 달이나 빨랐다. 핏기 없는 얼굴로 그녀는 간호사들에게 이끌려 분만실로 향했다. 뱃속 아기의 심장 박동이 불규칙하다는 의사의 경고가 머릿속을 맴돌았다. 민준아, 제발 무사해야 해. 그녀는 고통 속에서도 뱃속 아기의 안위만을 빌었다. 분만 과정은 의사의 경고대로 순탄치 않았다. 과다 출혈과 급격한 혈압, 저하로 그녀의 의식은 희미해졌다. 의사와 간호사들의 다급한 목소리가 멀리서 들려오는 듯했다. 산모 심박수 떨어집니다. 아이 먼저 살려야 합니다. 길고 고통스러운 사투 끝에 서연은 마침내 작은 생명을 품에 안았다. 아기는 가녀리고 작았다. 미숙아로 태어난 아기는 인큐베이터로 옮겨져야 했다. 그녀는 겨우 눈을 떠 아기의 작은 얼굴을 확인했다. 여자아이였다. 내 딸. 서연의 눈에서는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녀는 아기의 이름을 강지아, 캉지아 라고 지었다. 분만실에서 겨우 병실로 옮겨진 서연은 탈진 상태였다. 그때 병실 문이 거칠게 열리며 강민준과 그의 어머니 강 여사, 마담 강가 들어섰다. 강 여사의 얼굴은 싸늘하게 굳어 있었다. 그녀의 눈은 서연에게 향하지 않고 불안하게 이리저리 흔들리는 민준의 눈빛을 잡아챘다. 민준아, 대체 이게 무슨 일이야? 아이가 미숙아라니 천혜그룹의 핏줄이 이토록 허약해서야 되겠니? 강 여사는 서연이 누워있는 침대 옆으로 다가와 고통스러운 표정으로 흐느끼는 그녀를 매섭게 노려보았다. 한서연, 당신은 정말 무능하군. 아이 하나 제대로 낳지 못하다니 천혜그룹의 명성에 먹칠을 했어. 그녀의 목소리는 병실을 쩌렁쩌렁 울렸다. 서연은 충격으로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출산의 고통과 아기의 건강에 대한 걱정으로 온몸이 무너져 내리는 와중에 시어머니의 비난은 그녀의 심장을 갈기갈기 찢어놓는 듯 했다. 그녀는 민준을 바라보았다. 그의 얼굴은 차갑게 굳어 있었다. 그녀는 그의 눈에서 일말의 동정심이라도 찾고 싶었지만 그는 시어머니의 눈치를 보며 시선을 피할 뿐이었다. 어머니, 그만하세요. 서연이도 힘들어요. 민준은 겨우 입을 열었지만 그의 목소리에는 힘이 없었다. 그는 서연에게 일말의 미안함은 느꼈지만 이미 어머니가 깔아놓은 판에서 벗어날 용기는 없었다. 그의 어머니는 이미 박 회장 댁 박지민, 박지민과 민준의 결혼을 기정사실화해 놓은 상태였다. 힘들어 감히 힘든 소리를 해. 민준아, 정신 차려. 너는 이제 곧 박 회장님 댁지민 양과 정략 결혼을 해야 한다. 천혜그룹의 미래가 달린 문제란 말이야. 그 애는 이미 네 아이를 임신했어. 건강하고 똑똑한 아이를 말이야. 강 여사의 폭탄 선언에 서연은 물론 민준조차 경악했다. 민준의 눈빛이 흔들렸다. 그는 지민의 임신 사실을 어머니에게 들은 적이 없었다. 이 모든 것이 어머니의 치밀한 계획이었다는 것을 그는 그제야 깨달았다. 강 여사는 서연에게 차가운 이혼 서류를 내밀었다. 한서연, 여기
이혼 서류다. 당장 서명해. 우리 민준이의 아이는 천혜그룹의 핏줄을 이어받아야 해. 당신 같은 무능한 여자에게서 태어난 허약한 아이는 필요 없어. 우리는 당신의 양육권을 박탈하고 이혼 후 어떤 지원도 없을 것이다. 당신은 이제 우리 그룹과 아무런 상관없는 사람이 될 거야. 이 모든 진실을 언론에 폭로하기 전에 조용히 사라지는 게 좋을 것이다. 물론 당신의 아이는 천혜그룹의 손에서 완벽하게 길러질 테니 걱정 마라. 강 여사의 목소리는 칼날처럼 날카로웠다. 그녀는 이미 언론의 서연이 병약하여 아이를 낳지 못하는 무능한 며느리라는 내용의 허위 사실을 흘려놓은 상태였다. 서연은 몸을 떨었다. 아이를 제대로 낳지 못한다는 비난도 모자라. 자신의 양육권까지 박탈당한다는 사실에 그녀는 피가 거꾸로 솟는 듯했다. 그녀는 민준을 애원하듯이 바라보았다. 민준 씨, 제발, 제 딸이에요. 우리 지아,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간신히 새어나왔다. 민준은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의 침묵은 서연의 마지막 희망마저 산산조각냈다. 그의 침묵은 그 어떤 비난보다 잔인했다. 서연은 자신이 사랑했던 남편과 시어머니에게 버림받았다는 사실에 온몸의 피가 식는 듯했다. 그녀는 믿을 수 없는 현실에 절규하고 싶었지만 그녀의 목소리는 이미 나오지 않았다. 결국 서연은 힘없이 이혼 서류에 서명했다. 그녀의 손은 부들부들 떨렸고 눈물은 쉴 새 없이 흘러내렸다. 그녀는 자신의 인생이 한순간에 나락으로 떨어지는 것을 느꼈다. 갓 태어난 딸을 품에 안아보지도 못한 채 그녀는 병원 침대에서 강제로 끌려 나왔다. 그녀는 그 어떤 짐도 돈도 없이 낡은 환자복을 입은 채 병원 밖으로 내던져졌다. 그녀의 몸은 출산 후유증으로 극심한 통증에 시달렸지만 마음의 상처는 그 어떤 육체적 고통보다 깊었다. 차가운 겨울바람이 그녀의 뺨을 스쳤다. 그녀는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회색빛. 하늘은 그녀의 절망처럼 느껴졌다. 거리를 헤매던 서연은 온몸에 힘이 빠져나가 결국 차가운 길바닥에 쓰러졌다. 그녀의 의식은 희미해졌지만 귓게는 강 여사의 비웃음과 민준의 차가운 침묵이 맴돌았다. 내가 이렇게 끝날 수는 없어. 내 딸 지아를 위해서라도 반드시 살아남아야 해. 그녀는 무의식 중에 자신의 손에 들린 어머니의 낡은 가죽 노트를 꽉 쥐었다. 노트는 그녀의 마지막 희망이자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유일한 단서였다. 그녀는 복수를 다짐했다. 자신과 딸에게 이런 고통을 준 이들에게 반드시 그 대가를 치르게 할 것이라고. 그녀의 눈빛은 희미했지만 그 속에는 타오르는 복수심과 함께 알 수 없는 강인함이 번뜩였다. 그녀의 질풍노도는 이제 막 시작된 참이었다. 한서연은 차가운 아스팔트 위에서 얼마나 시간이 흘렀는지 알 수 없었다. 몸은 만신창이가 되었고 의식은 희미했다. 귓게는 강여사, 마담 강의 비웃음과 강민준의 침묵, 그리고 갓 태어난 딸 강지아의 가녀린 울음소리가 뒤섞여 환청처럼 들려왔다. 살아야 해. 지아를 위해서라도. 그녀의 손은 무의식 중에 품속에 있는 어머니의 낡은 가죽 노트를 꽉 움켜쥐었다. 그 노트의 딱딱한 감촉이 그녀를 현실로 끌어당기는 유일한 끈이었다. 누군가 그녀의 몸을 흔드는 온화한 손길이 느껴졌다. 아가씨, 괜찮아요. 정신 좀 차려봐요. 따뜻하고 푸근한 목소리였다. 서연은 겨우 눈을 떴다. 흐릿한 시야 속에 한 노부인의 얼굴이 보였다. 노부인은 주름진 얼굴에 깊은 걱정을 담고 있었다. 서연은 어느새 작고 아담한 한식당 안이었다. 은은한 조명과 구수한 된장찌개 냄새가 그녀를 감쌌다. 노부인은 따뜻한 차를 그녀에게 건네며 말했다. 정신이 없어서 이 한겨울에 쓰러지면 어쩌나.
젊은 사람이 어쩌다 이 지경이 됐어. 노부인의 이름은 김여사 마담 킴 였다. 그녀는 이 작은 한식당 정성담의 주인이었다. 김 여사는 서연의 낡은 환자복과 초점 없는 눈빛에서 그녀가 큰 아픔을 겪었음을 직감했다. 서연은 며칠간 김 여사의 보살핌으로 기력을 회복했다. 그녀는 김 여사에게 자신의 처지를 솔직하게 털어놓았다. 남편에게 버림받고 아이까지 빼앗긴 비참한 이야기였다. 김 여사는 말없이 그녀의 이야기를 들어주었다. 그녀의 눈빛에는 깊은 연민이 담겨 있었다. 어느 날 저녁, 김 여사는 서연에게 뜨끈한 죽을 끓여주었다. 하지만 서연은 식욕이 없었다. 김 여사는 걱정스러운 눈으로 그녀를 바라보았다. 아가씨, 이래선 안 돼. 아무리 힘들어도 먹어야 기운을 차리지. 서연은 문득 어머니의 노트가 떠올랐다. 노트 속에는 산후조리에 좋은 특별한 죽 레시피가 있었다. 그녀는 김 여사에게 조심스럽게 말했다. 어머니, 제가 죽을 좀 끓여봐도 될까요? 저희 어머니가 알려주신 특별한 레시피가 있어요. 김 여사는 의외라는 듯 눈을 크게 떴지만 이내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그럼 필요한 거 있으면 말해. 서연은 김 여사의 부엌으로 향했다. 그녀는 노트 속 레시피를 따라 정성껏 죽을 끓였다. 평범한 재료들이었지만 그녀는 노트에 적힌 대로 말린 연곶 뿌리 가루를 소량 첨가했다. 어머니는 이 가루가 몸의 기운을 북돋아준다고 했다. 그녀의 손길은 섬세하고 능숙했다. 오직 어머니에게서만 배운 특별한 방식이었다. 죽이 완성되자 구수하면서도 은은한 향이 부엌을 가득 채웠다. 서연은 김이 모락모락 나는 죽 한 그릇을 맛보았다. 따뜻한 죽이 목을 타고 넘어가자 그녀는 오랜만에 살아있음을 느꼈다. 몸속 깊은 곳에서부터 알 수 없는 기운이 솟아나는 듯했다. 김 여사는 서연이 끓인 죽을 한 숟가락 맛보았다. 그녀의 눈이 휘둥그레졌다. 세상에, 아가씨 이 맛은 평범한 죽이 아니야. 이 깊은 맛과 몸이 따뜻해지는 이 느낌은 대체 뭘 넣은 거야? 김 여사는 과거 궁중 요리사로 일했던 경험이 있었다. 그녀는 수많은 귀한 재료와 뛰어난 요리사들을 만나봤지만 서연의 죽은 차원이 다른 맛과 효능을 가지고 있었다. 그녀는 서연의 손에서 단순한 요리가 아닌 치유의 힘을 보았다. 아가씨, 당신에게는 특별한 재능이 있어. 이건 단순한 레시피가 아니야. 당신 어머니는 정말 대단한 분이셨네. 서연은 김 여사의 극찬에 놀랐다. 그녀는 그저 어머니의 노트를 따랐을 뿐이었다. 그녀는 김 여사에게 노트에 적힌 연곶 뿌리 추출물에 대해 조심스럽게 설명했다. 김 여사는 다시 한번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 연곶 뿌리 추출물은 구하기 어렵고 다루기 까다로운 약재로 알려져 있었다. 김 여사는 서연에게서 평범치 않은 잠재력을 발견했다. 그녀는 서연의 손에서 단순한 요리 실력을 넘어 병든 몸과 마음을 치유할 수 있는 특별한 능력을 보았다. 이 아이는 평범한 아이가 아니야. 이 아이라면 잃어버린 자신의 모든 것을 되찾을 수 있을지도 몰라. 그때였다. 이선우, 리 선우를 위해 강 여사 마담 캉가 주최한 민준과 박지민 팍, 지민의 성대한 약혼식이 언론에 대서특필되었다. 화려한 연회장 사진과 행복해 보이는 민준과 지민의 모습이 신문 한 면에 가득했다. 서연은 김 여사의 식당 텔레비전에 비친 그들의 모습을 보며 심장이 찢어지는 듯했다. 민준은 웃고 있었다. 그녀를 버리고 아이까지 빼앗은 그가 아무렇지도 않게 행복해하고 있었다. 보세요. 아가씨, 저 사람들은 당신의 불행 따위는 안중에도 없어요.
당신은 그저 그들의 행복을 위한 도구였을 뿐이라고요. 저들을 보면 분노가 치밀어 오르지 않아요. 김 여사는 차갑게 말했다. 그녀는 서연의 눈의 번개처럼 스쳐 지나가는 격렬한 분노를 보았다. 그것은 단순한 슬픔이 아니었다. 그것은 복수심이었다. 복수. 서연은 나지막이 중얼거렸다. 그녀는 그동안 억눌러왔던 분노와 좌절감이 폭발하는 것을 느꼈다. 그래, 나를 이렇게 만든 당신들에게 반드시 되갚아줄 거야. 그녀의 눈빛은 이전에 순수했던 서연이 아니었다. 그 속에는 차가운 결의와 함께 불타오르는 복수심이 담겨 있었다. 강 여사는 민중과 지민의 약혼 소식이 성공적으로 언론에 보도되자 흡족해했다. 그녀는 자신의 계획이 완벽하게 진행되고 있다고 믿었다. 그녀는 민준의 비서에게 서연의 근황을 꾸준히 보고받고 있었다. 그 여자, 아직도 어디 노숙자처럼 돌아다니나 다시는 우리 민준이 앞에 얼씬도 못하게 해. 혹시라도 다시 나타나서 망신을 주면 아주 끝장낼 테니. 강 여사는 자신의 권력으로 서연의 삶을 완전히 파괴했다고 믿었다. 그녀는 서연이 김 여사의 식당에서 지내고 있다는 사실은 알고 있었지만 그녀가 그곳에서 어떤 특별한 재능을 키우고 있을지는 꿈에도 상상하지 못했다. 그녀는 서연을 그저 무능하고 나약한 존재로만 여겼다. 하지만 서연은 더 이상 무기력한 피해자가 아니었다. 그녀는 김 여사의 지도를 받으며 어머니의 노트에 담긴 지혜를 탐구하기 시작했다. 그녀는 다양한 약재와 식재료를 배합하고 새로운 레시피를 개발하며 자신만의 치유의 요리를 만들어냈다. 그녀의 요리는 맛뿐만 아니라 몸과 마음을 건강하게 하는 특별한 힘을 가지고 있었다. 그녀는 차가운 복수심을 연료 삼아 밤낮 없이 연구하고 연습했다. 김 여사는 서연의 재능과 집념에 놀랐다. 그녀는 서연이 가진 잠재력을 믿었고 그녀를 정성담의 후계자로 삼아 모든 기술과 지식을 전수했다. 서연은 거울 속 자신의 모습을 보았다. 핏기 없던 얼굴에는 생기가 돌았고 눈빛은 강인하게 빛나고 있었다. 그녀는 복수라는 이름의 칼을 갈고 있었다. 이 모든 것은 시작에 불과했다. 그녀는 천혜그룹과 강민준, 그리고 강 여사가 자신에게서 빼앗아간 모든 것을 되찾고 그들에게 그녀가 겪었던 고통의 100배를 되갚아줄 날을 기다리고 있었다. 그녀의 두 번째 봄은 혹독한 겨울의 끝에서 가장 차가운 복수의 불꽃과 함께 피어나고 있었다. 한서연의 삶은 이제 과거에 나약했던 자신과는 완전히 단절된 채 흘러갔다. 그녀는 김 여사 마담 킴의 정성담에서 낮에는 요리와 약재를 배우고 밤에는 어머니의 낡은 가죽 노트를 연구하며 새로운 레시피를 개발하는 데 몰두했다. 그녀의 요리는 단순한 음식을 넘어 병든 몸과 마음을 치유하는 약선 요리로 발전해갔다. 김 여사는 그녀에게 궁중 요리의 비법과 약선에 대한 깊이 있는 지식을 전수하며 서연의 재능을 꽃피웠다. 서연의 손끝에서 탄생한 요리들은 놀라운 효능을 발휘하며 정성담은 입소문을 타고 유명세를 얻기 시작했다. 그녀는 김여색에서 요리뿐 아니라 사람의 마음을 읽는 법과 사업에 대한 통찰력까지 배웠다. 어느 날 김 여사는 서연에게 놀라운 제안을 했다. 아가씨, 이제 당신의 재능을 세상에 보여줄 때가 됐어. 곧 열리는 동양 전통 약선 요리 국제 대회에 참가해보는 게 어때? 서연은 망설였다. 세상 밖으로 나서는 것이 두려웠지만 그녀의 뇌리에는 민준과 강 여사 마담 캉의 비열한 얼굴, 그리고 병실에 홀로 남겨진 딸 캉지아의 모습이 스쳐 지나갔다. 그래, 이 기회를 잡아야 해. 지아를 되찾고 그들에게 모든 것을 되갚아줄 기회야.
그녀는 김 여사의 제안을 받아들였다. 공모전은 단순히 요리 대회가 아니었다. 그것은 서연이 자신의 가치를 증명하고 빼앗긴 딸을 되찾으며 거대한 복수를 위한 발판을 마련할 전장이었다. 대회는 전 세계에서 모인 수많은 베테랑 셰프들과 명성 있는 약선 요리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치열한 격전지였다. 서연은 대회 준비에 모든 것을 쏟아부었다. 하지만 그녀의 싸움은 고독했다. 그녀는 매일 밤 잠 못 이루며 새로운 레시피를 연구하고 약재의 효능을 파고들었다. 그녀의 유일한 위로는 어머니의 노트에 담긴 지혜와 김 여사의 따뜻한 격려뿐이었다. 대회는 매 단계마다 시간 제한이 있었고 예상치 못한 미션들이 주어졌다. 매 순간 그녀는 극한의 압박감에 시달렸다. 내가 과연 해낼 수 있을까? 그녀의 정신을 가장 괴롭힌 것은 딸 지아에 대한 그리움이었다. 민준과 강 여사는 지아의 존재를 철저히 숨겼다. 서연은 사설 탐정을 고용하여 지아의 소식을 알아내려 했지만 천혜그룹의 철통 같은 방어망을 뚫기는 어려웠다. 어쩌다 우연히 얻은 지아의 사진은 그녀의 심장을 찢어놓았다. 사진 속 지아는 또래보다 훨씬 작고 창백한 얼굴로 병원 침대에 누워 있었다. 작은 몸에 여러 의료기구들이 연결되어 있었다. 지아야, 엄마가 반드시 너를 데리러 갈게. 그 사진은 서연의 복수심에 기름을 부었고 그녀의 눈을 더욱 차갑게 만들었다. 지혜 짐 있는 민준과 결혼 후 강 여사의 적극적인 후원 아래 각종 사교 행사에 민준과 동반하며 화려한 나날을 보내고 있었다. 그녀는 민준의 곁에서 마치 천혜그룹의 안주인이라도 된 양 거들먹거렸다. 어느 날 지민은 한자선 바자회에서 자원봉사자로 일하는 서연을 우연히 발견했다. 서연은 여전히 수수했지만 이전과는 다른 강인한 아우라를 풍기고 있었다. 지민은 서연을 알아보지 못했지만 그녀의 얼굴에서 묘한 적대감을 느꼈다. 지민은 서연에게 다가가 비아냥거렸다. 어머, 여기 이런 분도 계셨네요. 혹시 실례지만 예전에 천혜그룹에 다니던 분 같기도 한데 아닌가? 아무튼 열심히 사시는 모습 보기 좋네요. 저는 곧 저희 남편 민준 씨와 함께 큰 자선 행사를 주최할 예정이에요. 소외된 아이들을 위한 행사인데 혹시 관심 있으시면 초대해 드릴까요? 지민은 서연을 조롱하듯 자신의 화려한 삶을 과시하며 민준과 지아의 건강한 모습을 담은 사진을 은근히 보여주었다. 그녀는 서연의 아픔을 의도적으로 건드리려 했다. 서연은 지민의 비아냥거림에도 흔들림 없이 차분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괜찮습니다. 저는 제가 해야 할 일이 있으니까요. 그녀의 눈빛은 차가웠지만 지민은 그 의미를 알아채지 못했다. 대회는 클라이맥스로 치달았다. 서연은 결승까지 진출했다. 결승전 주제는 생명을 살리는 요리 특필이었다. 서연은 어머니의 노트에서 가장 중요한 페이지를 펼쳤다. 그곳에는 연꽃뿌리 추출물을 활용한 특별한 약선 요리 레시피가 있었다. 어머니는 이 요리가 죽어가는 생명도 살릴 수 있다고 믿었다. 서연은 지아의 병든 모습을 떠올리며 이 요리를 만들기로 결심했다. 그녀는 이 요리를 통해 딸을 살리고 자신에게 고통을 준 이들에게 복수하겠다는 굳은 의지를 다졌다. 그러나 결승을 앞둔 그날 밤, 서연은 사설 탐정에게서 충격적인 전화를 받았다. 사장님, 따님이 상태가 많이 안 좋습니다. 지금 위독한 상황입니다. 당장 병원에 오셔야 할 것 같아요. 서연의 심장이 발밑으로 곤두박질 치는 듯 했다. 그녀는 전화를 붙잡고 그대로 주저앉았다. 대회냐, 딸의 생명이냐. 그녀는 선택의 기로에 섰다. 만약 대회를 포기하면 지아를 살릴 기회를 놓칠지도 몰랐다. 하지만 대회를 강행하면 지아를 영영 잃을 수도 있었다.
그녀는 고뇌에 빠졌다. 그때 그녀의 손에 든 어머니의 노트에서 연꽃뿌리 추출물에 대한 메모가 눈에 들어왔다. 어머니는 늘 말씀하셨다. 가장 어두운 밤에 가장 강한 빛이 떠오르는 법이다. 서연은 지아의 병든 얼굴을 떠올렸다. 아니, 나는 포기하지 않아. 나는 지아를 살릴 수 있어. 나는 이 요리를 통해 지아를 살릴 거야. 그리고 그 대가를 치르게 할 거야. 그녀의 눈빛은 흔들림 없이 강렬하게 타올랐다. 그녀는 결심했다. 대회에서 우승하여 모든 것을 손에 넣고 그 힘으로 지아를 구하고 그리고 그들에게 그녀가 겪었던 고통의 100배를 되갚아 줄 것이라고. 그녀는 밤새워 지아를 위한 약선 요리를 연구했고 그 요리에 지아에 대한 사랑과 복수심을 담았다. 그녀는 복수심을 에너지 삼아 요리에 몰두했다. 그녀의 극한의 시련은 이제 절정으로 치닫고 있었다. 동양 전통 약선 요리 국제대회 결승전 당일 전 세계의 이목이 집중된 서울의 그랜드홀은 열기로 가득했다. 수백 명의 언론인과 요리 평론가 그리고 유명 인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강민준과 그의 아내 박지민 박지민 그리고 강여사 마담 캉 또한 VIP석에 앉아 있었다. 그들은 자신들의 비즈니스 확장을 위해 이 대회가 중요하다고 생각했지만 한서연이 이 자리에 있을 것이라고는 꿈에도 상상하지 못했다. 드디어 결승전 심사가 시작되었다. 최종 진출자 3명의 셰프가 차례로 자신의 요리를 선보였다. 서연의 차례가 다가오자 그녀는 단상 위로 걸어 올라섰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과거의 나약한 모습이 아니었다. 명품 드레스를 입고 세련된 헤어스타일을 한 그녀의 얼굴에는 범접할 수 없는 아우라와 강인함이 서려 있었다. 그녀의 눈빛은 차분했지만 그 속에는 복수심과 결의가 번뜩이고 있었다. 그녀는 민준과 강여사, 지민이 앉아있는 VIP석을 스쳐 지나갔다. 그들은 그녀를 알아보지 못하고 있었다. 서연은 우아한 손놀림으로 요리를 시작했다. 그녀가 선택한 요리는 어머니의 노트에 담긴 생명을 살리는 연꽃뿌리 약선 요린이었다. 그녀는 연꽃뿌리와 각종 약재를 섬세하게 다듬고 끓어오르는 육수에 정성껏 재료들을 넣었다. 김이 모락모락 피어나는 그녀의 요리에서는 은은하고 향긋한 약재의 향이 홀 전체로 퍼져나갔다. 그녀의 모든 움직임에는 완벽함과 자신감이 깃들어 있었다. 요리가 완성되자 그녀는 마치 예술 작품을 내놓듯 아름다운 그릇에 담아 심사위원들 앞에 놓았다. 심사위원들이 그녀의 요리를 맛보았다. 한 숟가락, 2숟가락, 그들은 감탄사를 연발했다. 이 맛은 단순한 요리가 아니야. 몸속 깊이 스며들어 치유되는 느낌이야. 환상적이야. 이런 요리는 처음이야. 어떻게 이런 맛을 낼 수 있지? 심사위원들은 극찬을 아끼지 않았다. 드디어 심사 결과가 발표될 시간. 심사위원장이 마이크를 잡았다. 대강당의 모든 시선이 그에게 집중되었다. 제1회 동양전통 약선요리 국제대회 대상 수상자는 한서연 셰프입니다. 강당은 순간 정적에 휩싸였다가 이내 폭발적인 박수와 환호성으로 터져나왔다. 민준과 강여사 그리고 지민은 충격으로 굳어버렸다. 그들의 눈은 단상 위에 서 있는 한서연 셰프에게 향했다. 그녀의 얼굴을 본 순간 민준의 눈빛이 흔들렸다. 서연 연설하고 강 여사는 믿을 수 없다는 듯 자신의 눈을 비볐다. 지민은 자신의 옆에 앉아있는 민준의 불안한 눈빛을 보고 이상한 낌새를 눈치챘다. 서연은 우아하게 단상에 올라섰다. 그녀의 얼굴에는 차분한 미소가 서려 있었지만 그 눈빛은 강렬했다. 그녀는 마이크를 잡았다. 안녕하세요. 한서연입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강당 전체를 압도하는 힘이 있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여러분께 제 요리뿐만 아니라 저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한때 모든 것을 잃었던 여자였습니다. 남편에게 버림받고 갓 태어난 아이까지 빼앗긴 채 죽음의 문턱까지 갔었습니다. 그녀의 말에 강당하는 술렁이기 시작했다. 강 여사와 민준, 지민의 얼굴은 점차 하얗게 질려갔다. 서연은 그들을 똑바로 바라보았다. 저는 아이를 낳다 죽을 고비를 넘겼지만 그들은 저에게 무능한 여자라며 저를 내버렸습니다. 제 아이는 아프다는 이유로 불길한 존재라 낙인 찍혔고 그들은 저의 아이까지 빼앗아 갔습니다. 그리고는 자신들의 욕망을 위해 아무렇지도 않게 새로운 삶을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지만 그 안에는 깊은 분노와 슬픔이 서려 있었다. 그때 서연의 스승인 김여사 마담 킴과 단상 위로 올라섰다. 저는 이 아이의 스승입니다. 제가 이 아이를 거둬들이고 가르쳤습니다. 이 아이는 제가 아는 어떤 요리사보다 강한 정신력과 특별한 재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녀의 요리는 단순한 음식을 넘어 병든 몸과 마음을 치유하는 진정한 약선 요리입니다. 김 여사는 서연의 옆에 서서 그녀를 든든하게 지지했다. 서연은 다시 마이크를 잡았다. 저는 오늘 이 요리를 통해 여러분께 희망을 보여드리고자 합니다. 이 요리는 저의 어머니가 제게 남겨주신 지혜이자 저의 딸을 위한 간절한 염원이 담긴 요리입니다. 그리고 이 요리를 통해 저는 모든 것을 되찾을 것입니다. 그녀는 잠시 숨을 고른 뒤 단호하게 말했다. 저는 오늘 이 상금 전액을 지하의 희망재단 설립에 기부할 것입니다. 이 재단은 저처럼 아픈 아이를 둔 어머니들을 돕고 난치병으로 고통받는 아이들의 치료를 지원할 것입니다. 강당하는 경악과 함께 뜨거운 박수갈채로 가득 찼다. 민준과 강 여사는 얼굴이 창백해져 서로를 바라보았다. 그들은 자신들의 눈앞에서 벌어지는 현실을 믿을 수 없었다. 자신들이 버린 여자가, 자신들이 무시했던 여자가 이토록 화려하게 돌아와 자신들의 모든 것을 폭로하고 있었다. 지민은 민준의 옆에서 주먹을 꽉 쥐었다. 자신의 결혼이 한순간에 수치스러운 거짓말 위에 세워졌다는 사실에 그녀는 모멸감을 느꼈다. 민준은 자리에서 일어나려 했지만 강 여사가 그의 팔을 강하게 붙잡았다. 민준아, 절대 움직이지 마. 지금은 아니야. 강 여사의 얼굴은 분노와 공포로 일그러져 있었다. 그녀의 모든 계획이 한서연이라는 예상치 못한 복병에 의해 무너지고 있었다. 서연은 담담하게 연설을 마쳤다. 그녀는 단상에서 내려와 VIP석을 향해 걸어갔다. 그녀는 민준과 강 여사 앞에 멈춰 섰다. 그녀의 눈빛은 그들을 꿰뚫어 보는 듯 했다. 강민준 씨, 강 여사님, 저를 버리고 제 아이까지 빼앗은 대가를 이제부터 치르게 될 겁니다. 이것은 시작에 불과합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차갑고 단호했다. 그녀는 그 어떤 미련도 동정도 남기지 않았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과거의 나약한 한서연이 아니었다. 그녀는 복수의 여신으로 돌아온 진정한 승리자였다. 그녀의 명예는 가장 화려한 방식으로 회복되었고 그녀의 복수는 이제 막 날개를 달기 시작했다. 며칠 후 동양 전통 약선 요리 국제대회의 모든 진실이 밝혀지자 대한민국 전체가 충격에 휩싸였다. 한서연, 한서연의 감동적인 이야기와 강민준, 강민준, 강여사, 마담 강, 박지민, 박지민의 비열한 행각은 모든 언론 매체의 헤드라인을 장식했다. 천혜그룹 이 주가는 폭락했고 기업 이미지는 바닥으로 떨어졌다. 주주들은 강민준의 경영 능력과 강 여사의 독단적인 결정에 대해 맹렬히 비난하며 이사회를 소집했다. 강민준과 강 여사는 대국민 사과문을 발표했지만
대중의 분노는 사그라지지 않았다. 서연의 변호인단은 즉시 강민준과 강 여사를 상대로 양육권 소송과 명예훼손, 사기 및 업무방해 등 모든 법적 조치를 취했다. 언론과 여론은 서연의 편에 섰고 그녀의 승소는 당연한 결과처럼 보였다. 가장 먼저 무너진 것은 박지민이었다. 민준과 강 여사의 계획적인 거짓말과 임신 사실까지 조작되었다는 충격적인 진실이 드러나자 박 회장은 분노하여 천혜그룹과의 모든 사업 협력을 전면 중단했다. 지민은 사회적으로 매장되었고 민준과의 파혼은 물론 모든 상류층 사교계에서 외면당했다. 그녀는 결국 해외로 도피하듯 떠나야 했다. 서연은 법원을 통해 마침내 딸 강지아, 강지아의 양육권을 되찾았다. 병원에서 지아를 만난 서연은 눈물을 멈출 수 없었다. 지아는 미숙아로 태어난 후 계속해서 심장이 약해 입원과 퇴원을 반복하고 있었다. 작은 몸에 여러 의료기구들이 연결된 딸의 모습을 보자 서연의 가슴이 찢어지는 듯했다. 그러나 서연은 절망하지 않았다. 그녀에게는 어머니의 노트와 요리 대회에서 얻은 지식, 그리고 김 여사 마담 킴의 도움이 있었다. 서연은 지아를 집으로 데려왔다. 그녀는 어머니의 노트에 기록된 연곶뿌리 추출물을 이용한 약선 요리를 매일 정성껏 만들어 지아에게 먹였다. 김 여사도 자신의 경험과 지식을 총동원하여 서연을 도왔다. 놀랍게도 지아의 건강은 눈에 띄게 좋아졌다. 심장 박동이 규칙적으로 돌아왔고 얼굴에 혈색이 돌기 시작했다. 몇 달 후 지아는 또래 아이들처럼 활기 넘치는 모습으로 뛰어놀 수 있게 되었다. 서연은 지아의 해맑은 웃음소리를 들을 때마다 비로소 마음속 깊이 평온을 느꼈다. 서연은 요리대회 상금과 지아의 희망재단을 통해 얻은 후원금으로 자신의 회사를 설립했다. 그녀의 회사는 어머니의 이름을 딴 한씨약선 H. Hans Herbs U이었다. 한씨약선은 단순히 약선 요리 제품을 생산하는 것을 넘어 전통 약자의 연구와 질병 예방을 위한 건강식 개발에 주력했다. 서연은 직접 연구에 참여하고 새로운 레시피를 개발하며 한씨약선을 성공적으로 이끌었다. 그녀의 회사 제품들은 뛰어난 효능과 서연의 진심이 담긴 이야기 덕분에 전 세계적으로 유명해졌다. 그녀는 이제 단순한 요리사가 아닌 혁신적인 사업가이자 사회적 기업가로 인정받았다. 어느 화창한 봄날 오후, 서연은 한씨약선 본사 옥상 정원에서 활짝 웃는 지아의 손을 잡고 있었다. 지아는 이제 8살이 되었다. 핑크색 원피스를 입은 지아는 서연이 만들어준 작은 해바라기 모양의 펜던트 목걸이를 목에 걸고 있었다. 해바라기는 서연의 어머니가 늘 희망의 상징으로 여겼던 꽃이었다. 그때 민준의 비서였던 김도진 킴, 도지시미스젠드와 진왈이 서연에게 찾아왔다. 그는 민준과 강 여사의 몰락 이후 서연에게 진심으로 사과하며 그녀의 회사에 합류하고 싶다고 요청했다. 서연은 그의 진심을 믿고 그를 받아들였다. 도진은 이제 한씨약선의 핵심 임원이 되어 서연을 든든하게 보좌하고 있었다. 사장님, 강민준 씨가 결국 천혜그룹 대표 자리에서 해임되었습니다. 강 여사님도 모든 경영권을 상실하고 그룹은 전문 경영인 체제로 전환될 예정입니다. 도진은 조심스럽게 소식을 전했다. 서연은 민준의 몰락 소식에도 아무런 감정의 동요 없이 차분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의 얼굴에는 더 이상 분노나 복수심의 그림자가 없었다. 수고했어요. 김 이사님, 그들은 자신들이 뿌린 씨앗을 거둔 것뿐이에요. 그녀의 목소리는 평온했다. 하지만 사모님, 강 여사님은 건강도 많이 안 좋아지셨다고 합니다. 아마 회복이 어려울 거라고. 도진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덧붙였다. 서연은 눈을 감았다. 그녀의 마음속에는 강 여사가 자신에게 퍼부었던 독설과 민준의 차가운 침묵이 아직 남아있었다.
그러나 이제 그 모든 상처는 아물었다. 그녀는 복수를 통해 통쾌함을 느꼈지만 진정한 평화는 지아의 회복과 새로운 삶을 통해 찾아왔다는 것을 깨달았다. 복수는 그녀를 여기까지 이끌었지만 결국 그녀를 구원한 것은 사랑과 희망이었다. 김 이사님, 저는 이제 더 이상 그들에게 관심 없습니다. 저는 제가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제가 가야 할 길을 갈 것입니다. 서연은 지아의 손을 꽉 잡았다. 지아는 엄마를 올려다보며 해맑게 웃었다. 엄마, 저 배고파요. 엄마가 만든 약선 피자 먹고 싶어요. 그래, 우리 딸. 엄마가 맛있는 피자 만들어줄게. 서연은 지아의 이마에 입을 맞추며 환하게 웃었다. 그녀는 지아의 손을 잡고 정원 한쪽으로 발걸음을 옮겼다. 그녀가 심은 연꽃이 만개하여 아름다운 자태를 뽐내고 있었다. 연꽃은 진흙 속에서도 아름답게 피어나는 꽃이었다. 마치 서연의 삶처럼 그녀는 이제 두 번째 봄을 맞이하여 가장 아름답고 평온한 삶을 살고 있었다. 몇 년의 시간이 흘렀다. 한서연은 이제 낡은 환자복을 입고 병원 밖으로 내던져졌던 가련한 여인이 아니었다. 그녀는 한시약선 한스 헙스 카체이라는 글로벌 기업을 이끄는 카리스마 넘치는 CEO이자 난치병 아동들을 위한 지아의 희망재단을 설립한 존경받는 사회적 기업가로 우뚝 섰다. 그녀의 이름은 절망 속에서 피어난 희망의 상징처럼 전 세계 언론에 오르내렸다. 한시약선은 어머니의 낡은 가죽 노트에 담긴 지혜를 바탕으로 혁신적인 약선 요리와 건강 제품을 개발하며 전 세계인의 건강에 이바지했다. 한시약선 본사 한편에는 서연의 주도로 세워진 연꽃 뿌리연구소가 있었다. 이곳은 희귀 약재인 연꽃 뿌리의 효능을 심층적으로 연구하고 이를 현대의학과 접목하여 새로운 치료법을 모색하는 곳이었다. 서연은 직접 연구소에 들러 연구원들과 토론하고 어머니의 노트에 담긴 기록들을 공유하며 연구를 이끌었다. 그녀의 열정과 통찰력은 수많은 난치병 환자들에게 새로운 희망을 안겨주었다. 어느 화창한 봄날, 서연은 지아와 함께 지아의 희망 재단이 주최하는 자선음악회에 참석했다. 지아는 어느덧 15세의 건강하고 발랄한 소녀로 성장해 있었다. 그녀는 바이올린을 연주하며 무대에 섰다. 지아의 손목에는 서연이 직접 만들어준 작은 해바라기 펜던트 목걸이가 빛나고 있었다. 지아의 연주가 끝나자 객석에서는 우레와 같은 박수갈채가 터져 나왔다. 서연은 딸의 환한 미소를 보며 가슴 벅찬 행복을 느꼈다. 음악회가 끝난 후 서연은 재단 사무실에서 김 여사 마담 킴과 김도진 도진 이사와 함께 차를 마셨다. 김 여사는 이제 한시약선의 고문으로, 도진은 총괄 이사로 서연의 든든한 조력자가 되어주고 있었다. 서연아, 네가 이룬 모든 것이 꿈만 같구나. 네 어머니도 분명 자랑스러워 하실 거야. 김 여사는 따뜻한 미소를 지었다. 서연은 김 여사의 손을 잡았다. 어머니 덕분입니다. 어머니가 아니었다면 저는 이 모든 것을 이룰 수 없었을 거예요. 도진 이사가 태블릿 PC를 내밀었다. 사장님, 오늘 천혜그룹의 최종 파산 결정이 났습니다. 강민준 씨와 강 여사는 모든 재산을 몰수당하고 이제 남은 건 빚뿐이라고 합니다. 서연은 담담하게 화면을 바라보았다. 그들의 몰락은 예상했던 일이었다. 그녀의 얼굴에는 더 이상 복수심이나 증오의 그림자가 없었다. 그들에게는 더 이상 관심 없습니다. 이제 우리는 미래를 봐야죠. 연꽃 뿌리 연구소의 다음 목표는 무엇인가요? 그녀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속에는 앞으로 나아갈 강한 의지가 담겨 있었다. 그날 저녁, 서연은 지아와 함께 한강변을 따라 조용히 걸었다. 지아는 엄마의 손을 잡고 행복하게 제잘거렸다. 엄마, 저 나중에 엄마처럼 멋진 의사 될 거예요.
아픈 아이들 다 고쳐줄 거예요. 서연은 딸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우리 지아가 원하는 대로 뭐든지 할 수 있을 거야. 엄마가 항상 옆에서 도와줄게. 그녀는 지아의 목에 걸린 해바라기 펜던트를 만졌다. 해바라기는 언제나 햇살을 향해 고개를 들고 있었다. 마치 그녀의 삶처럼 그들은 강변 벤치에 나란히 앉아 반짝이는 도시의 불빛을 바라보았다. 저 멀리 천의 그룹의 사옥이 희미하게 보였다. 한때 그녀의 모든 것을 앗아갔던 그곳은 이제 그녀의 기억 속에서 흐릿해져가는 하나의 배경일 뿐이었다. 서연은 이제 과거의 아픔에 얽매이지 않았다. 그녀는 자신의 상처를 치유하고 그 상처를 통해 더욱 강해졌다. 그녀는 복수를 완성했지만 그보다 더 큰 가치인 사랑과 희망을 통해 진정한 새로운 평온을 찾았다. 서연은 품속에서 오래된 가죽 노트를 꺼냈다. 노트 속 연꽃 뿌리 추출물에 대한 메모가 적힌 페이지에는 이제 작은 해바라기 스티커가 붙어 있었다. 그녀는 노트를 어루만지며 지아에게 말했다. 지아야, 이 노트는 엄마에게 두 번째 봄을 선물해준 귀한 보물이야. 너도 언젠가 너만의 두 번째 봄을 찾을 수 있을 거야. 지아는 엄마의 품에 안겼다. 밤하늘에는 별들이 쏟아져 내렸고 강바람은 부드럽게 그들의 머리카락을 스쳤다. 서연의 삶은 혹독한 겨울을 지나 비로소 따뜻한 봄을 맞이했다. 그녀는 사랑하는 딸과 함께 그리고 자신을 믿어주는 사람들과 함께 세상에 희망을 전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었다. 그녀는 더 이상 과거에 갇히지 않았다. 그녀의 앞에는 밝고 아름다운 미래가 펼쳐져 있었다. 그녀의 두 번째 봄은 영원히 지속될 것이다. 서울 강남의 번화가 천혜그룹의 웅장한 사옥이 하늘을 찌를 듯 솟아있었다. 그 거대한 건물만큼이나 견고해 보이는 강민준의 펜트하우스에서 한서연은 조용히 자신만의 세계를 지켜가고 있었다. 28살의 그녀는 천혜그룹의 젊은 CEO 강민준의 아내였다. 겉으로 보기엔 모든 것을 가진 듯 했지만 그녀의 삶은 알 수 없는 불안감으로 가득했다. 민준은 회사 일로 바빴고 시어머니인 강여사 마담 캉는 끊임없이 그녀를 며느리로서의 역할에 얽매이게 했다. 그녀에게 유일한 행복은 뱃속에서 자라고 있는 아기였다. 어느 날 오후 서연은 홀로 산부인과 병원 대기실에 앉아 있었다. 만삭으로 부른 배는 불편했고 몸은 쉽게 피로해졌다. 지난 몇 달간 그녀의 태아는 심장박동이 불규칙하다는 진단을 받았고 그것은 그녀의 마음을 늘 불안하게 만들었다. 진료 순서를 기다리며 그녀는 낡은 휴대전화로 민준의 사진을 보았다. 사진 속 그는 환하게 웃고 있었다. 서연은 그가 곧 태어날 아기에게 보여줄 다정한 미소를 상상하며 조용히 미소 지었다. 그러나 민준은 오늘따라 중요한 회의 때문에 함께 오지 못했다. 병원 대기실의 정적은 그녀의 불안감을 더욱 증폭시켰다. 웅궁거리는 진료실 문소리, 간간히 들려오는 환자들의 기침소리, 그리고 코를 찌르는 소독약 냄새가 그녀를 짓눌렀다. 그녀는 창밖으로 보이는 흐린 하늘을 물끄러미 바라보았다. 민주는 언제쯤 돌아올까? 그가 돌아오면 이 모든 불안이 사라질 텐데. 한서연 환자분, 들어오세요. 간호사의 목소리에 서연은 자리에서 일어났다. 부른 배를 감싸고 조심스럽게 발걸음을 옮기던 그때였다. 옆에서 급하게 지나가던 젊은 인턴 의사가 손에 들고 있던 두꺼운 차트를 놓치며 바닥에 와르르 쏟아냈다. 서연은 순간 멈칫했다. 배가 무거워 몸을 숙이기가 쉽지 않았다. 하지만 그녀는 망설이지 않았다. 그녀는 천천히 몸을 숙여 바닥에 흩어진 차트들을 하나씩 줍기 시작했다. 인턴 의사는 당황하며 그녀를 말렸다. 사모님, 괜찮으세요? 제가 줍겠습니다.
서연은 미소 지었다. 아니에요. 괜찮아요. 저도 아기를 기다리는 엄마인데 이 정도쯤이야. 그녀는 조심스럽게 차트들을 모두 주워 인턴 의사의 손에 건네주었다. 인턴 의사는 고개 숙여 연신 감사 인사를 전했다. 서연의 얼굴에는 작은 미소가 피어났다. 비록 그녀의 삶은 불안했지만 그녀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타인을 향한 따뜻한 배려심이 존재했다.